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유기소재 섬유공학 전공의 김성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더블벨트 라미네이터 공정을 이용한 자기강화 복합재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네, 제가 넘기는 거였네요. 네, 순서는 다른 양식과 동일하게 기술 개요부터 시작해서 기술 특장점, 기술 개발의 실증 결과, 산업 및 시장 동향, 적용 분야, 기대 효과, 기술 성숙도 및 지배권 관련된 내용과 기타로 구성하여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기초한 전기차 및 UAM 등의 미래 모빌리티는 배터리의 무게 증가로 인해서 경량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미래 모빌리티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환 등에 있어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금속 재료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경량 구조 복합 재료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 굉장히 중요한 캐디데이트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탄소섬유 복합재료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탄소섬유라고 하는 식물질을 에폭시 수지와 같은 그런 고분자에 함침시켜서 딱딱하게 굳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자동차나 UAM 같은 데 사용할 수 있는 구조적 재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게 아직 산업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소나타 같은 양산차에 이러한 소재가 적용되게 된다고 하면 5년, 10년이 흐른 후에 폐기나 재생 재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금속하고 다르게 얘는 폐기가 되고 나면, 사용이 끝나고 나면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폭시 수지는 열분해를 시키고, 탄소섬유 같은 경우는 이 스크럽 등을 어떻게든 재활용하려고 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미래 모빌리티로 넘어가다 보니 이걸로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CFRP 같은 것들을 더 경량화할 수 있는 과연 구조 복합 재료가 있을 것인가, 구조 재료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10여 년 정도 전부터 유럽 등지에서 주도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자기강화 복합재료입니다. 자기강화 복합재료라 하면, 예를 들어서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면 플라스틱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이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초고연신을 하게 되면 특성이 굉장히 다르게 강하게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초고연신사를 강화제로 사용하고 다시 동종의 폴리프로필렌으로 함침을 시키면 이와 같이 단단한 어떤 구조체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강화 복합재라고 하게 됩니다. 이 자기강화 복합재는 CFRP보다 밀도가 훨씬 더 낮은 것이 장점이고,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경량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또 다른 장점으로는 플라스틱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을 줘서 바로 재생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스크래치가 난다, CFRP를 적용했다, 다 떼내고 새로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열을 주면서, 그것도 금속과 같은 고온이 아니라 중온 정도만 주면서도 표면을 고쳐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활용 문제에서도 이렇게 스크럽 같은 처치 곤란의 폐기물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로, 이거 예를 들면 플라스틱 저희 필통 뭐 이런 거 그냥 다 사출해서 재활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상품으로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동종의 강화제와 매트릭스 기지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계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점만 있으면 기술 개발이 참 쉬울 텐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이 고연신된 섬유를 구조를 잘 유지하면서 어떤 구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동종의 기지제와 강화제가 사용되다 보니 이 가공 온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선진사들이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좁은 프로세스 윈도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이 프로세스 윈도우를 넓히기 위해서
블렌드나 공중압 같은 기술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블렌드나 공중압이라고 함은 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 자기광합 복합재료를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이종의 성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원래 이 재료의 장점이 훼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은 최근 개발한 기술은 폴리프로필렌 펠렛 하나밖에 쓰지 않습니다. 제 기술로 나오는 재료는 100% 폴리프로필렌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쓰고 계시는 폴리프로필렌 어떤 플라스틱 제품하고 동일한 성분입니다. 100% 동일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얘를 용융 방사를 해서 섬유를 만드는 거죠. 이걸 다시 다단 연신을 통해서 굉장히 고연신을 시킵니다. 이렇게 강화제를 준비하고 이걸 재직해서 어떤 구조 형태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한쪽 측면에서는 얘를 사축압축기와 같은 폴리머 체인을 자를 수 있는 공정에 적용을 시킵니다. 이러면 굉장히 함침성이 좋은 필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적용해서 100% 폴리프로필렌으로 어떤 저희가 자동차에도 쓸 수 있는 간단한 구조체가 가능한 판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제방 물성들을 측정을 해보게 되면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종의 기지제로 강화제를 쓰기 때문에 계면 특성이 굉장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로부터 엄청 우수한 인장 강도 또 충격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서 저희가 문헌상에서 조사했을 때는 세계 최고치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추가 연구가 진행돼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H4 하고 NDA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공식 석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실 이제 그 소규모 상담에서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CFRP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기계적 특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구조적으로 이런 물성의 발현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이 공정을 통해서 최적화를 한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 계면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고연신 섬유 사이사이에 용융 필름들이 굉장히 잘 들어가서 이 간격이 되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조체로 바꿨을 때 기격 특성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 인자입니다. 해석상으로도 이것을 규명을 했고요. 그래서 실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실단에서 실증을 하다 보니 자동차에 적용하거나 실제 사람이 타는 UAM에 적용하는 것은 협의 중이고 저희가 실험실단에서 이제 실증할 수 있는 건 이제 레이싱 드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경량화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장점들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게 저희가 만든 자기광합 복합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탄소 CFRP라고 하는 재료를 이용해서 동일한 프레임을 만들었고 레이싱 드론을 이렇게 만들어서 날렸을 때 경량성이 51.8% 정도 증가했고 비행 시간이 2로부터 27% 정도 증가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다른 장점으로는 CF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부러지거든요, 재료가. 근데 이렇게 날카롭게 부러집니다. 이건 예전에 자동차 내연 기관 자동차에 적용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이슈입니다. 사고 나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근데 저희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프랙처가 됩니다. 이게 폴리프로필렌 고분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고 뿐만 아니라 CFRP는 어떤 특정 환경에서는 사실은 정기적인 절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행을 해야 될 텐데 자유주행에서 그 주파수의 혼선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완전히 플라스틱이니까요. 완전 절연입니다. 그래서 자유주행 통신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죄송하지만 동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안 되나요? 이 동영상인데 좀 뒤쪽으로 많이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증을 했고 실증 결과를 통해서 저희 재료를 사용한 것이 훨씬 더 비행 시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재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을 생각해 보면 미래 모빌리티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품 시장 보시면 당연히 예상 가능한 시장이고요. 세계 UAM 시장은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더 폭발적이겠죠.
또한 보호장비, 이제 이건 약간 뒤에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장비 시장도 상당히 성장하는 시장인데 여기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왜 와서 갑자기 미래 모빌리티를 얘기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해상 태양광 지지체, 그죠? 네, CFRP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비싸요, 염수에 문제 있어요. 네, 이 소재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자동차에서 CFRP에 RP가 들어가는 부품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재료이다. 그리고 UAM에 있어서도 당연히 어떤 적용이 가능한 소재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100% 폴리프로필렌, 네, 플라스틱만 사용하다 보니 내충격성, 특히 저온 내충격성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사실 사업적인 게 아니라 최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도 CFRP로 하고 있는데, 아까 그 깨지는 거 보셨죠? 이 방패를 그런 재료로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그 정책적인 거라, 네, 그건 뭐 제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네, 이 소재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학과 그리고 저희 총장님께서 뭐 관심 있으신 분야셔서 이거를 굉장히 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그랬더니 이게 관심 있으시더라고요. 해상 태양광 지지체 지금 CFRP를 넣냐 마냐. 근데 첫 번째 비싸다, 두 번째 염수에 취약하다. 근데 얘 쌉니다. 싸게 만들 수 있고요. CFRP 비교 안 되게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염수 전혀 문제 없습니다. 100% 폴리프로필렌입니다. 네, 스터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시제품 당장 만들 수 있고, 한 1, 2년 정도 하면 원하시는 부품 형태로 바로 8단계 이어서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 특허는 네, 지금 PCT 출원까지 완료하고 회계 3국 출원 예정 중이고, 네, 심사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뭐 기술 이전이나 그런 이슈가 발생하진 않았고, 과제 때문에 H사랑 이제 NDA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로는 최근에 3개월 전에 이제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이라고 화학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우수한 저널인데, 네, 그 발간을 했고, 이를 통해서 YTN 사이언스 등 한 20여 건 언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